3월 24일 금요일 장 끝나고요.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보시면, 자, 오늘 그 반도체주들,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은 주가가 바닥이다, 반도체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그냥 시간 투자를 차근히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숨고르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좀 쉬었던 것도 있고, 이번 주에 에코프로 변동이 커지면서 영향도 좀 받았고,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은 좀 쉬고 다른 쪽으로 매기가 갔는데,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좀 올랐던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미 이제 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쪽도 끝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략 좀 리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2의 에코프로,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다들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에코프로 후속이 될 종목은 뭐가 있느냐?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 이번 주에 저가 매수를 계속 했던 쪽이 있어요.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뭘 했는지, 왜 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지금 키 맞추기 중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 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종목군들, 요거까지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에는 제가 사실 좀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에 휴방합니다. 그 다음 주 4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고처 있죠? 내일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국고처에서 뵙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야간 반성에는 휴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처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한국경제TV 통해서 생방송 되고 있고요. 일요일은 오전에 9시에 재방송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국고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주에 있었던 FOMC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국고처 뻐꾸기 주식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주들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여기였죠. SBB 사태로 해서 그 이후에 급한 불들은 좀 꺼졌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FOMC까지 불확실성을 좀 벗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연준은 더 이상 긴축을 세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 잠깐 드리고요.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는 내일 국고처에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여기가 이제 최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랬죠. 이번 SBB 악재로 해서 시장의 이 변동과 위기는 곧 저가 매수의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멘텀이 없는 시장은 이런 악재로 가격이 떨어져야 가격 메리시 부각이 되면 살아나겠다고. 코스닥은 어느새 이전 고점을 넘겼습니다. 이 넘기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이거는 에코프로고요. 얘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자, 이 양극재 쪽에서요, 삼성 SDI하고 삼성 SDI의 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이 LG 화학도 있지만 LNF.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입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은 그리고 여기 SK온, SK온에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이런 종목군들이 양극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LG화학, LNF,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사실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도를 따라 올려 세웠죠. 이러면서 양극재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전고체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뭐 배터리 관련 애들도 있었고요. 케이스 관련한 애 있었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애도 있었고, 수산화 리튬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죠? 예. 자, 어찌됐든 에코프로 BM이, 이건 에코프로 BM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에코프로가 지금 15만원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변동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속주가 뭐가 될 것이냐. 사실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해서 선정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짜리라든지 아니면 뭐 1조짜리라든지 이런 데서 찾을 수는 없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이 후속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 1위는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입니다. 3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4등은 LNF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후속이 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LNF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NF를 대략 한 이 구간, 이 종목은 제 책에서도 나옵니다. 예, 사자처럼 짜고 거북이처럼 간다. 제가 지난 2020년부터 해서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진짜 큰 성과를 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난 1년 넘게 이렇게 횡보 박스를 보였습니다. 이 LNF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8조대 있다가 이제 9조대 넘어오고 있습니다. 9.5조 정도 될 거예요. 9.6조네. 하지만 저는 일단 10조를 넘어가야 된다, 당연히.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는 이 주식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공급을 하고 SK온에도 공급하고, 특히 테슬라에 직납을 합니다. 직납을 합니다. 그래서 LNF는 앞으로 있을 어떤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25년까지 테슬라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거의 4조 가까이 3.8조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관점이냐면, 양극재 쪽에서 먼저 튀고 올라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후속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급도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객인, 투신, 상업권 해가지고 개인들은 대량으로 팔고 있고, 그래서 요 며칠 이번 주 들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대략 한 2,600억 정도 됐어요. 올해 23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대략 한 3,6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올해. 근데 내년도 24년에는 한 6천억대 중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적을 점핑하게 될 것이고, 주가는 30만원 중반은 최소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을 먼저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오늘 폐배터리 쪽에서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전구체 관련해서 잠깐만요. 지금 이수화 같은 경우, 이수화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저희는, 사실 제가 이날 공개 방송하면서 매수 의견 드린 게 바로 요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35,000원. 그 지금 5만원 넘었습니다. 상당히 단기간에 이번 주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35,000원에서 거의 뭐 여기 55,000원까지 왔으니까 주당 2만원이 튀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고스란히 한번 시세를 수익을 잘 냈어요. 근데 이런 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변곡점이고, 이런 게 두 번째 변곡점이죠. 첫 번째 변곡점을 공략하든 두 번째 변곡점에 공략을 하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그리고 요거 하나 참고하십시오. 제가 뻐꾸기 주식에다가 요거 올려놨어요.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에 7.2조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한다. 그렇죠? 예. 여기에 오늘 움직인 게 LNF라고 보여집니다. 요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종목 잘 아시죠? TCC 스틸.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TCC 스틸은 이 원통형 배터리 소재 주로 1등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등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등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종목의 후속주는 선발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후발. 그래서 이 동국산업, 이 종목도 4680 배터리 케이스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국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속주로 보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55,000원, 아니 5,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 자, 이 종목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폐배터리 쪽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코스모 화학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5,000원대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뭐 예를 들어 2만원 초반이나 25,000원까지도 뭐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최근에 요 날은 또 전략 후각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다시 튀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느냐? 폐배터리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큰 변곡점이 나오든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힘을 좀 모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긴다라는 것도, 그래서 폐배터리 주들도 지금은 누워있지만 끝나진 않았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노 신소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CNT 도전제, 나노 신소재 5만원대부터 6만원, 7만원, 8만원, 뭐 마지막에는 여기 9만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보유해 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좀 옆으로 늘어질 겁니다. 얘는 CNT 도전제를 생산하죠. 근데 나노 신소재에 CNT를 공급하는 회사는 어디냐? 바로 제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제이오. 자, 이 제이오가 이 탄소 나노튜브, 2차 전지의 탄소 나노튜브, 요거를 나노 신소재 여기에 공급을 합니다. 그거를 가공하죠, 나노 신소재는. 그죠? 자, 이 종목이 지금 연달아 음봉 3개였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예,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주들은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의 주력은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제가 이 주식을 바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매수 시켜드리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 갖고 손실이었지만 계속 버티면 올라간다. 그죠? 예. 여기는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그때가 얼마냐면 11,000원 정도 됩니다. 예. 반도체는 올해 상저하고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대규모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뭐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오르는 이유는 연준의 긴축이 이제 종착역을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가장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최근에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애들이 강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 또 긴축이 완화되면, 그렇죠? 이들 종목군들도 본격적으로 바닥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어떻게 하시려? 그냥 가만히 들고 가시면 수익도 쌓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느덧 11,000원에 있던 애가 15,000원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죠? 자, 이 후속으로 몇 가지 볼 종목을 그냥 한번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후공정 쪽에서 자, 뭡니까? 두산 테스나. 네, 두산 테스나. 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밸류 체인 중에서 후공정 섹터가 있습니다. 후공정 쪽은 뭐냐? 두산 테스나.
그리고 앞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제가 사실 후공정 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아직 덜 오른 거죠. 아직도 저점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한미 반도체는 떴습니다. 예, 오늘 20% 이상 떴습니다. 전부 다 후공정 업체, 후공정 밸류체인입니다. 그죠? 자, 이쪽에서 보면 한미 반도체 떴고 하나 마이크론 떴으니 두산 테스나도 올라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비 업체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나, 자 이건 원익 IPS 외에 테스, 뭐 최근에 뭐 테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뭐 PSK, PSK고 같이 동달아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 머티리얼즈, 제가 지난주에 국고초에서 소개해드리고 그때가 여기였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네요. 이날이네요. 예, 이게 금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38,000원이었고요. 39,000원, 4만원 넘고 오늘 이제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6%는 수급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는 어때요? 여전히 바닥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실적을 따질 게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주가 위치는 절대적으로 바닥이었고 지금 바닥 이미 탈출하고 있어요. 언제서부터? 지난주부터. 그렇죠? 자, 반도체주들 주목할 종목 몇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외에 오늘도 주목할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뭐 사실 MLCC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이제 뭐 다 바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닥이었다. 업황도 부진했고 다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하면 결과는 나오게 된다. 근데 최근에 이거 한번 보세요. 옆으로 상당 기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누워 있는 구간에서 삼성전기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 있죠. 자, 결국에는 이건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이 구간을 대략 14만, 15만원 초반. 결국에는 윗단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곡점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대형주 쪽에서는 이 구간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AI 라인에서 관심주 두 개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모아 데이터. 이거는 그냥 차트로 한번 점검하면 돼요. 물론 이 주식은 제가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진짜 3,000원 가장 최저점에서. AI주들 중에서 특히나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벌고 있다.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다. 자, 여기서 이제 급등했습니다. 3,000원에서 뭐 이제 거의 지금 5,000원대까지 왔는데 최근에 주목할 거는 이 구간입니다. 다른 애들이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안 깨지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런 식으로 갖다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음 주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갭 상승이 크면은 모양이 안 좋아져요. 그냥 보합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밀고 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AI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 종목,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영상 관련한 포바이포도 지금 요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여전히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공개 방송 때 마인즈랩을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았어, 마인즈랩도. 다만 모아 데이터 그림을 만들고 모양을 갖추는 종목으로 보면 모아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는 포바이포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짤막하게 종목 리스트를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엔터주예요. YG 엔터가 오늘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다가 오늘 이런 식으로 모양을 돌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뭐 SM 그 다음에 뭐 하이브 시끌시끌하고 주가가 그쪽만 이제 주목을 받고 했지만 YG엔터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아서는, 결국에는 모멘텀도 실적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공지사항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 찾으시면 안 되고, 이유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에는 휴방을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저는 야간 반상에는 4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